안녕하세요. 정동근입니다. 오늘도 발음이 좋은 AI성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생활 풍수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그 후 크고 작은 기업에서 사옥을 옮기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풍수와 관련된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럴 때 풍수를 한다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것들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침 도면을 공개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차 미팅. 설계팀을 만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비용도 줄이고 시공의 품질도 높입니다. 그리고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설계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수의 설계팀을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첫 단추는 설계입니다. 설계자에게 전체 평면의 모양, 입구, 창밖의 전망, 그러니까 전망이라 함은 앞이 막혀있지는 않은가? 옆 건물의 모서리도 살펴보고 보기용한 전경도 살피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한 다음 출입문에서 제일 먼 안쪽 편에 사장실 위치를 정합니다. 사장실 옆에 자금을 다루는 부서를 둡니다. 임원실이나 각실을 한쪽 면이 약간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 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1차 미팅의 과제는 이 정도로 줍니다. 2차 미팅. 설계팀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런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요구대로 제일 먼 안쪽에 사장실이 있습니다. 권위나 안정감은 출입문에서 멀수록 높아집니다. 사장이 출입문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정감과 권위가 떨어지고 좋은 기운은 출입문으로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보통 풍수를 한다는 사람들은 10중 8구 방이나 동사택 서사택을 따져서 사장실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합이 잘 맞고 좋은 자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장실을 출입문 바로 옆에 두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또 방위로 책상 위치를 정합니다. 이 산 전체를 보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됩니다. 이 산에 비가 오면 여기서는 지형이 낮은 이쪽 아래로 물이 흐릅니다. 동서사택로는 이런 생김새와 높낮이를 무시하고 이 산에 어디든 지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은 이쪽으로 흘러야 한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동서사택로는 풍수의 바이블이 아닙니다. 방위를 넘어 조화나 균형을 만드는 것이 풍수입니다. 만약 특정 이론에 따라 사장이 문 옆에 앉게 되고 안쪽에 부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앉으면 사장은 서서히 힘을 잃고 부사장이 힘을 갖게 됩니다. 권력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견고하지만 융통성과 발전성이 없고 한쪽이 2배가 넘는 길쭉한 직사각형은 기가 가볍게 흐르고 안정감이 없어서 가난한 모양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실은 대부분 예쁘고 안정감이 있는 부자상의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 책상은 출입문의 대각선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출입문을 볼 수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벽을 등지고 문을 보면 방으로 들어오는 길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리고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유 모양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 방위로 책상을 두기를 고집한다면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과 모양을 고려해서 각실과 직원들을 배치하고 통로의 폭도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과 배치는 경험 있는 설계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2차 미팅에서 풍수의 원리와 적용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부적인 상황들을 조절해 갑니다. 3차 미팅입니다. 저하고 발주회사 담당자, 설계자가 미팅을 합니다. 진행 과정을 담당자가 사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자신의 의견을 내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예 회사의 사장님이 설계 미팅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설계자가 사장실 문을 아래쪽 벽에 딱 붙여왔습니다.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갈 때 창밖으로 쓸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약간 띄우게 고쳤습니다. 재무부서의 방이 너무 길쭉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구분해서 아늑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든 재무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면 엉뚱한 사고가 가끔은 생깁니다. 그래서 안이 보이는 유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금을 다루는 곳은 편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야 하지만 사장의 시야와 통제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둘의 위치를 바꿔서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환영받는 기분이 들고 편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입구 바로 앞이 좁고 인색하면 이유 없이 서두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뢰감도 없어집니다. 초기 안 중에 여기에 작은 미팅룸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나 미팅룸에 건물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없으면 쉽게 지치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엉뚱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의실이나 미팅룸은 이왕이면 전망 좋은 창문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러니까 풍수의 역할은 공간의 비례나 균형을 살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행하고 썰렁하다, 뭔가 산만하고 어색해서 들어가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를 찾아서 편하고 아늑하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풍수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임직원 자리를 정하고 특정 자리에 뭔가를 두는 것쯤으로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쭉 해오면서 느낀 점은 설계의 균형감이나 조화가 풍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의 베테랑들은 대부분 지혜롭고 겸손해서 기꺼이 남의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가운데 두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중요한 두 개의 부서를 양쪽으로 두거나 계단 바로 옆에 재무부서를 둔다든지 돌출된 모 아래 회의 탁자를 둔다든지 뒤가 어둡고 산만한 카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을 배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아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결국은 대부분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장실의 책상 배치는 이 회사 사장님의 취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문의 대각선 맞은편 벽을 등지고 출입문과 전망 좋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주를 보고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찾아서 필요한 소품과 어울리는 마감재와 색깔을 추천합니다. 가끔은 운이 좋지 않을 때에 대한 경고를 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파트너를 찾거나 해를 끼치는 직원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 일은 시공이 끝나고 가구와 소품의 배치와 간격을 조절할 때까지입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고 체계가 있는 건축, 인테리어의 논리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기나 오행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람과 주변 환경을 바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